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쉬운 방법,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8월 22일, 예, 토요일입니다. 자, 다들 좀 잘 쉬고 계신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재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모두들, 건강 유념하시고, 마스크, 손 소독 꼭 반드시, 생활을 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불편한 게 낫죠. 이 감염이 돼서 후유증도 좀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무리 감염되고 나서 이제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는 안 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강한 자입니다. 분명히 그거 좀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8월 14일 날 이 CATL 글로벌 1위 배터리 캐파 업체죠. CATL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 3조 2천억.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빅3죠. 배터리 업체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도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3일간 연휴가 끝나고 나서, 증시가 열리고 나서의 어떤 2차 전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이쪽 섹터는 잘 갔어요. 자, 물론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복원력이 강한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업종들을. 자, 그래서 2차 전지를 제가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한 성장성도 물론 그렇지만 주가 상승률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2차 전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소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이제 완제품이죠. 완제품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소재 업체들입니다. 그 밸류 체인들이. 자,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벨기에 유미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시장의 1위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시장 1위 이 유미코어가 8월 초쯤에 8월 초인가요? 7월 말인가요? 뉴스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기차 시장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양극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했고 2019년도 하반기에 언급했던 증설 지연 그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자, 유미코어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양극재를 만드는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이 유미코어가 하반기 전기차 시장을 좀 좋게 안 봤어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캐파 늘렸던 캐파 증설 계획을 계속 유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실적을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봤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양극재 업체인데, 근데 실제 2분기 실적도 에코프로비엠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기대치보단 조금 낮았어요. 자,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그 캐파 증설 70% 이상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 공시를 했어요. 증설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게 봤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왜 글로벌 1위 양극재 업체와 유미코와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르느냐?
자, 이게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리포트를 좀 나온 걸 봤죠.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LG화학, 우리나라에서 소재를 만드는, 뭐, 양극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음극재, 전해질, 있습니다만, 이 소재 업체들의 공급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 그 회사들이 업체가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배터리 3사입니다. 예. 빅3예요. 2차 전지에. 그런데 중요한 게 유미코어의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지역별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유럽이 47%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유럽이 47%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25%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한국, 일본 이런 순인데, 자, 유럽이 47%니까 유럽이 상당히 크죠. 자, 그런데 중국 매출도 여기에 비해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럽이 47%예요. 그러면 중국이 25%면 절반 이상이거든요. 예,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유럽도 큽니다만 중국을 봤을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중이에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미코어가 얘기하는 내용은 이 중국 매출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전망을 좀 낮게 본 거죠. 예, 이게 가장 큽니다. 중국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부진하고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들, 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등, 예,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양극재 이 기업들이 매출하는 비중이 대부분 LG화학과 삼성 SDI, 예, SK이노베이션 빅3에 다 있습니다. 거의 90에서 100%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배터리, LG화학, 삼성 SDI 요 두 개만 놓고 볼게요. 이 업체들의 OEM 향이죠. OEM 매출입니다. OEM입니다. 자, 중국을 봐야 돼요. 유미코어가 왜 하반기 전망을 안 좋게 봤냐면 중국 시장 부진 때문에 본 거거든요. 유럽은 좋아요. 유럽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매출 비중이 있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매출 비중이 중국 향으로 1% 수준입니다. 1%예요. 참고로 LG화학은 유럽이 55%고요. 삼성 SDI는 90% 이상입니다. 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유미코어보다도 더 많아요. 유럽이나 유럽 쪽에 매출 올리는 비중이요.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유미코어가 얘기하는 내용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회사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 기업 쪽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나라에다 갖다 붙이면은 안 맞아요. 왜? OEM향 중국 비중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지금 유럽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린 뉴딜에 관련된 예산도 유럽의 EU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예상을 하는 건 뭐냐면 양극재 시장, 우리나라, 예. 양극재 시장 규모, 예. 그리고 전 세계 양극재 시장 규모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을 한 거로는 2020년 규모에서 3년 후 2023년도까지 봤을 때는 연평균 43%입니다. 연평균 43%. 수치는 2020년도에는 약 7조 원 규모였는데 2023년 3년 후에는 무려 18조 원. 무려 18조 원이 성장할 것이다. 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전망치인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유럽 시장이에요. 유럽 시장이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한동안 잠시 코로나 초기에
그때 잠깐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차와 또 양극재 시장 이 전망 추이를 보시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으로. 그리고 양극재 시장 규모 추이와 전망, 예, 이것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 쪽으로는 크게 영향이 덜 합니다. 자, 그런데 CATL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전 세계에서 배터리 소재를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 거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걔네들이 그냥 우리나라 거를 안 쓸까요? 소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다가 다 공급을 하는데 고객의 다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입니다.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게 고객의 다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CATL은 중국 로컬만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걔네들이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폭발력, 폭발성,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춘 게 중국이 로컬 업체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지금 아직까지도 위험합니다.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약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기차가 필요한데 거기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소재가 필요해요. 안정적인 소재가 어디를 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CATL의 대규모 투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거 다 포함해서 소재 업체들한테는 호재예요. 왜? 유럽 시장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거기 중국까지 하나 얹었어요. 예. 유미코어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아직 우리는 중국 시장 비중이 적은데 CATL이 투자함으로 해서 중국 시장이 가능하다. 유미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25%예요. 물론 지금 만약에 중국 시장이 성장한다면 유미코어의 시장 점유율 높아지겠죠. 그런데 캐파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캐파 증설 못 하잖아요. 연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래 하는데 제가 뒤에다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중국 CATL이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죠. 배터리 업체 CATL이 중국 시장에다가 대규모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쪽으로 보겠죠. 그럼 소재 업체들이 그쪽으로 고객이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유미코어는 25% 갖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그런데 말씀드렸죠. 2019년에 그 증설하겠다라는 걸 연기했어요. 그걸 지금도 계속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증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요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한정됩니다. 그러면 유미코에서 확보 못한 거 어디에다가 할까요? 우리나라에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럽을 기존에 잡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시장을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을 봤을 땐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신다면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보셔야 된다. 즉 좋았어요. 좋았는데 요번에 재확산으로 한번 딱 이제 조정받는 거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양극재 시장하고도 또 하나 같이 볼 수 있는 게 물론 음극재도 있습니다만 전해질, 전해핵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첨보, 전해핵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양극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제가 결론 말씀을 드리면 유미코가 양극재 시장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CATL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에서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얘들이 캐파 증설을 지연시켰는데 계속 보류시켰는데 이러면은 안 되네 해야겠네라고 하겠죠. 나중엔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소재 업체들이 있어요. 대부분 LG화학, 삼성 SDI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 LG화학과 삼성 SDI의 매출 비중은 다 유럽에서 대부분 다 나와요. 절반 이상이. 무려 삼성 SDI는 90% 이상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안전해요. 지금 상황, 만약에 유미코어 상황이라고 해도. 근데 중국이 저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한테도 먹을 게 또 생긴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거죠. 유미코어는 원래 형성된 시장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시장을 보셔야 된다. 자,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 이제 종목, 괜찮은 종목들 좀 몇몇 종목만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있죠? 예, 유럽 있어요. 유럽이 있는데 이제 중국 쪽, 예, 중국 쪽도 이제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어떤 그 강점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 물론 다 비슷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다 비슷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배터리 업체들 납품하지만 또 완성차 업체들이 또 직접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한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고객의 다변화 측면에서. 근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6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라고 할까요? 16만 5천 원이니까 150%가 넘었죠. 예, 한 18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조정을 줄 수 있어요. 예,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 되고, 요거는 지금 제가 가격 전략은 언급하지 않고요.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예,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죠.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도 만들지만 음극재도 만들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어떤 강력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재 업체로서는 강력한 무기 두 개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적은 2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 좀 안 좋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공장, 그게 정상 가동,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니까 포스코 계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광양 3고로 정상 가동 지연이 돼서 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소재 사업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포스코에 관련된 그쪽 사업은 안 좋았지만 소재 사업은 양극재, 음극재 다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는 거죠. 코로나 이슈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케미칼 증설 계획을 공시를 했고 내용을 했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 포스코 케미칼에 생산하는 소재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포스코 케미칼의 강점은 뭐냐면, 이거 음극재, 양극재 하여튼 흑연이잖아요. 이건 포스코가 원래 납품을 하는 거죠. 포스코 쪽이죠. 계열사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원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음극재도 그렇습니다만, 둘 다 갖고 있어요.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의 어떤 향유를 매출에 대한 향유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포스코 케미칼도 좀 보셔야 되고, 요것도 아직은 제가 관종에만 올려놓고 제가 타이밍은 드릴 겁니다. 나중에 하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일단 관종에 넣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LNF. 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 업체죠. 양극재 업체고, 일단은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재 업체인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는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LNF는 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그 공급 확대. 요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고, LNF도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으시면 됐습니다.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2분기 흑자 전환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좋아요. 일단은 이 소재 쪽이죠. 양극재. 그리고 이제 공급이 계속 타이트해집니다. 앞으로 양극재 시장 말씀드렸어요. CATL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전기차하고 ESS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ESS를 빼질 수가 없어요. 2차전지 소재는 ESS를 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 코스모 신소재도 일단 제가 다음 주쯤에 아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급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4개 업체들 같이 놓고 보시고 요 4개 업체들은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도 리포트 최신 리포트들 올려놓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일단 그때는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길게 왜 이걸 보셔야 되는지를 언급해 드렸고 간단하게 종목 4개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종목만 보셔도 돼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관심력에 두셨다가 다음에 다빈치가 정확한 어떤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 좀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양극재 시장 이 배터리 소재 중에 필수품 중에 하나죠. 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